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 청소년 직업체험센터, 별명이 하자센터예요. 하자센터에서 일하는 이충한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발표를 맡아서 이제 많이 떨리는데요. 사실 이제는 쉼표가 있는 삶이라는 게 어떠세요? 좀 와닿으시나요?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으세요? 네, 약간 회의적인 그 느낌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좀 쉼표에 대해서 좀 전문가라면 전문가입니다. 일단 저는 작곡가고요. 그래서 음표도 알지만 쉼표도 알고, 쉼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또 제가 이제 유치원 때 자퇴를 시작해서 그 뒤로 뭐 수많은 이렇게 그 탈직, 네, 저는 탈직이라고 하는데 프로 자퇴러라고 할 수 있어요. 네, 프로 퇴사러 요즘 많이 하는 말로는. 그래서 사실 이 쉼표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쉼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뭘 하다가 쉰다 이런 게 아니라 좀 길게 쉬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쉼 반대말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노동이라는 게 있고 반대편에 노동하지 않는다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노동보다는 비노동이 훨씬 굉장히 작게 여겨지죠. 그래서 노동을 하지 않으면 뭔가 좀 이 사람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나옵니다. 이제 기계와의 경쟁, 인간은 필요 없다. 뭐 흔히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죠. 우리는 너무 일이 많아서 너무 노동이 과잉돼 있어서 사실 거기서 좀 쉬는 거를 막 찾고 있는데 좀 있으면 모두가 쉬어야 돼요. 계속 쉬어야 되죠. 왜냐면 뭐 로봇이나 인공지능 다 하니까. 그 시대에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 인터넷에서 도는 짤을 보신 분이 있는지. 청소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태풍은 좋겠다. 진로라도 정해져 있어서, 네, 인구라도 안 줄었으면 어쩔 뻔. 사실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게 한국인 진로, 청소년들 미래 진로뿐만 아니라 현재 진로도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공신력이 많이 높은 뉴스에 나오죠. 진로는 치킨집, 아니면 과로사, 아니면 아사.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일이라는 게 자체에 대해서 노동이라는 게 위기를 맞았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청소년들이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예전에 뭐 3차 산업혁명 뭐 이렇게 서비스, IT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날 때 나는 문화적인 일을 하고 싶어, 창조적인 일을 하고 싶어 했던 청소년들이었는데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 온다고 하는데 공무원이 되고 싶어 라고 합니다. 네, 여기 공무원분들 많이 계시죠? 공무원이 이렇게 쉬운가요? 근데 모르고 그냥 왠지 퇴근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이제 저는 진로관이 굉장히 퇴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워라밸입니다.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가 너무나도 무너져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만 맞아도 난 행복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사실 이게 20세기 때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갔어야 되는 거지 지금 얘기하고 있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워라밸을 넘어서 뭔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단어가 아닐 거예요. 이게 탈고용 경제, 뭐 혹은 탈고용 사회 이러면 뭔 얘기인가 싶으시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회가 아직까지는 고용 사회라는 겁니다. 모든 사회에 어떤 재화를 나눠주거나 하는 것들이 어딘가에서 일을 하면 대가로 돈을 주고 그걸 또 소비해서 내가 필요를 해결하고 라는 이 고용이 사회의 기본적 니즈를 할당하는 아주 기본으로 사용되는 그런 체제죠. 근데 일자리가 다 소멸된다. 뭐 다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이 소멸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굉장히 두렵지 않나요?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뭐 미국도 이제 뭐 헨리 포드가 뭐 포디즘이라는 방식으로 그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일으켰던 그 이전까지만 해도 모두가 고용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 산업혁명 이전이라면 더 그랬을 거예요. 물론 그때 뭐 농노도 있고 막 노예제도 있고 별로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은 사회였지만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탈고용 사회로 갔을 때 우리가 그런 노예라든지 아니면 굉장한 불평등 이런 게 없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 말고 또 어떤 걸 고민해야 될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오는 시대가 일자리 소멸 시대, 비노동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노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비노동, 노동이 아닌 것보다 더 줄어드는 사회. 지금은 과노동 사회지만 굉장히 빨리 올 겁니다. 제가 여기 오늘 나온 이유가 이 책 때문이에요. 비노동 사회를 하는 청년 니트라는 서울연구원에서 여러분 니트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일하지 않고 집에서 놀고 먹는 니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니트가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네, 15세부터 29세까지 학교를 다니지 않고 취직도 안 했고 일도 안 하고 그리고 뭐 직업 훈련을 받지도 않는 그런 니트 최소 100만에서 많으면 130만, 150만까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이 책이 니트에 대한 첫 번째 책이에요, 한국에서. 왜 그랬을까요? 니트를 만날 수가 없어요, 연구자들이. 니트를 좀 모집도 막 해보면 심층 연구를 해보려고 모집해보면 안 모여요. 왜 그럴까라는 거죠. 사실 유럽 사회에서 니트라고 얘기했을 때나 일본에서 니트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한국의 니트랑은 좀 맥락이 달라요. 제가 그래서 한국적인 어떤 니트의 맥락을 소개를 드리면 니트는 한국에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에요.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한국에서 제일 어려워요. 너무나 무시받고 사람이 아니면이다? 뭐 이런 취급을 받거든요. 그래서 니트 상태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력을 해서 니트가 아닌 노동 상태로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근데 그 노력이라는 게 억지로 막 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견디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니트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열심히 일했어. 난 너무 빡세게 일했어. 더 이상 일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쉬어요. 1년을 쉬면서 뭐 인도도 가고 뭐 제주도도 가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에서 니트가 제일 어려운 직업이라고. 그럼 다시 이제 일을 하러 갑니다. 니트가 아니게 돼요. 니트 했다가 니트 아니게 됐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간헐적 니트가 많아서 한국에서는 너 니트 아니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번아웃형 니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니트는 보통 너무 뭐 학력이 낮거나 뭐 갖고 있는 재주가 없거나 이래서 혹은 뭐 어떤 소수자성이 있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들을 해왔는데 한국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일하다가 지쳐서 너무나도 파편화가 돼서 일을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니트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니트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근데 니트로 사는 게 굉장히 힘들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내가 사회에 나를 드러낼 수 없는 이유는 한국 사회가 노동만이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수단인 사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청소년들 공부하는 애들 있고 공부 안 하는 애들 있죠. 공부 안 하는 애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수가 아이돌을 하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춤을 추고 싶어 하거나 근데 가만 보면 그것도 내가 음악이 좋아서 그냥 혹은 내가 춤이 좋아서 이런 거라기보다는 공부에서는 밀려났으니까 다른 거에서 뭘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아이돌들이 굉장히 특이한 게 예술가라기보다는 노동자의 정체성이 있어요. 너무 열심히 노력하는 존재인 거죠. 그래야지만 또 청소년들이 인정을 해주는. 그러니까 이 노동만이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수단인 사회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니트는 이제 어떤 사람, 어떤 주체가 아니라 어떤 상태라는 건데요. 제가 이제 작편곡가 생활을 오래 했는데 뭐 나름 이제 대학로에서 뮤지컬도 하고 뭐 전국체전 음악을 한다거나 뭐 여수 엑스포 주제 공연을 한다거나 그랬는데도 나머지 시간 일을 안 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지금 하자센터에서 일하기 전에 프리랜서로 음악 할 때 한 3개월 일하면 보통 남들 이제 한 해 일한 것만큼 돈을 버는데 나머지 시간에 내가 막 일을 찾아다니진 않았던 거죠. 그 9개월의 시간이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뭐지? 내가 자기 개발을 하고 있나?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근데 앞으로 우리에게 그런 시간은 훨씬 더 많이 주어질 거라는 거죠.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그 니트성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일을 하지 않고 뭔가 사회에서 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굉장히 나한테 쉽게 올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 안의 니트성이 굉장히 노동을 하지 않을 때 막 올라오는데 이걸 사람들은 무기력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무기력이 아니라 무중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기력은 이제 밥 안 먹었을 때, 뭐 지쳤을 때 내가 기력이 없는 건데, 무중력은 나를 끌어당기는 어떤 사회의 힘이나 매력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원래는 난 저런 일 하고 싶어. 서천육 박사님 너무 멋지다. 난 그런 일 하고 싶어. 이런 게 이제 나를 끌어당기는 일의 중력인데 지금 그런 게 다 없어졌다는 거죠. 아이돌 빼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혹은 가치의 중력이나 사람 관계의 중력 이런 게 다 없었을 때 사람들은 둥둥 떠다니게 되죠. 가장 먼저 그걸 겪는 게 청소년들이고, 왜냐하면 그들은 중력을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중력에서 오랫동안 사셨었지만 이제 은퇴를 하시고 어떤 자기를 찾는 가치가 없을 때, 그 여성분들 중에는 뭐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가사 노동을 했고 자녀들을 돌보는 노동을 했는데 자녀들이 그걸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굉장한 무중력을 느끼게 됩니다. 굉장히 또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울함과 외로움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무중력의 범위자 삼각지대에 빠지게 되면 이게 계속 루프처럼 돌아요. 그래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독립적 속성이 아니라 어떤 관계적 상태라고 어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뭐 쉼표 얘기하다가 니트 얘기로 가서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저는 오늘의 주제랑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문명이 한동안 일이 굉장히 중심에 있었던 사회였는데 바뀌고 있다는 거죠. 좋건 싫건 간에. 그랬을 때 우린 뭘 할 수 있을까? 전환하기 위해서 혹은 전환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뭐 개인이 뭐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간다든지 뭐 취직을 잘하는지 이런 개인의 진로라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사회 자체의 진로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단체로 막 한쪽을 막 향해 달리는 거, 그거에 되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럼 1등부터 100등까지 생기겠죠. 근데 그걸 만약에 360도로 바꾼다. 그러면 굳이 1등부터 100등 이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여기서도 또 어려운 사람들은 생겨나겠지만.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이 경직성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저는 일과 쉼이나 노동과 비노동의 이분법을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5일 일하고 이틀 일하는 게 마치 이제 공식처럼 되어 있는데, 만약에 3일 일하고 이틀은 뭔가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틀 정도는 원래처럼 쉬고 라고 한다면 어떨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럼 내가 먹고 사는 돈은 누가 주는데? 그래도 일을 3일 한다고 3일만 먹는 건 아니잖아. 사실 근데 지금대로 가면 차 팔고 핸드폰 팔아서 이걸 먹여 살리던, 국민들을 먹여 살리던 시대는 지나갔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다른 고민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될 건데 우리는 어디서 동력을 찾아야 될까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활동, 아까 제가 잠깐 액트데이라고 썼는데 노동과 여가, 노동과 쉼이 있다면 그 사이에 활동이라는 걸 집어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활동을 한다라는 게 그건 어떤 영역이냐, 어쩌면 그건 굉장히 나를 더 발전시키는 자발적인 공부를 하는 걸 수도 있고, 어떤 내가 이 사회에 기여하는 자원활동 같은 것을 하는 걸 수도 있고, 어쩌면 예술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굉장히 다른 그 아까 말씀드린 360도의 방향으로 나를 보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내가 나를 알 수 있는 방향으로 뭔가를 하는 거죠. 근데 기존의 일자리나 노동이 아닌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해야만 저는 어떤 새로운 영역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어쩌면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온라인 영역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전에는 그게 있지도 않았고 있다고 해도 그거에서 무슨 경제적 가치가 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새로운 영역이 생길 때는 거기에서 또 새로운 가치가 나오고 어떻게 보면 또 동력이 나오거든요. 사실 한국 사회 또 다른 사회들도 지금 이렇게 노동 중심에서 다른 것으로 나아가고 있는, 노동에서 비노동으로 확 전환을 하고 있어요.
근데 커브를 틀 때는 굉장히 괴롭기도 하지만 거기서 어떤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그 부하로부터 많은 동력을 얻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전환하고 있는 그 에너지를 잘 모을 수 있다면 전환 섹터라는 것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오늘 나와서 발표하실 분들도 그냥 단순히 일하기 싫으니까 놀아, 일하기 싫으니까 쉬자, 취미는 좋은 거야,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존의 사회가 인정해오던 노동이라는 영역 바깥에 어떻게 보면 이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좋은 영역들이 있고, 그걸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 또 그걸 훌륭하게 하고 계신 분들이 좀 설명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전환 섹터, 혹은 저는 전환 산업이라고 굳이 얘기를 한다면 거기서 새로운 시대의 동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환적인 섹터를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사업을 위해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당연히 새로운 기회니까. 하지만 공공적인 마인드로 또 보다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전환 섹터를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여기에 어떤 에너지는 자기 스스로를 제대로 돌아보는 힘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회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내가 나라는 사람이 추상적으로는 무엇이며 구체적으로는 무엇인지를 잘 돌아보는 그런 생활 속에서 이 전환의 에너지가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뭔가 제가 비노동 사회, 무업 사회 이런 식으로 좀 겁나는 얘기들을 많이 드렸는데, 그게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로 갈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들도 제 자리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